좋은 성과 좀 얻어가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리트 칠판에 있는 대로 리트를 잘 맡기 위한 3개월 정도 집중하는 반에 대한 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스쿨 그 진학을 지도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리트입니다. 리트고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 간에 큰 편차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900점 넘기고 그중에 때로는 이제 만점에 가깝게 맞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이진 않아요. 주어진 점수가 이제 학교별로 다르기도 하고 또 일정 점수를 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 중요한 부분은 리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자소서 면접이 있는데 자소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이게 자소서 때문에 잘 써가지고 시험이 됐다 또는 자소서를 망쳐가지고 시험을 망쳤다 이런 인과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소서하고 면접까지 지도를 해보면은 자소서를 썩 잘 쓴 학생도 있고 또 자소서를 형편없이 쓴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쓴 학생들을 손을 봐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잘 쓴 학생들을 더 다듬어서 보내기도 하고 못 쓴 학생이 그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쓴 학생이 꼭 시험이 됐는가 또 못 쓴 학생이 시험이 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뭐 때문에 붙고 뭐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성보다는 정량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리트 점수입니다. 토익이다 이런 부분에 여러 번 트라이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은 리트는 한 번에 보는 것이고 또 법학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리트가 낮으면은 로스쿨 진학이 어렵게 돼 있어요. 아마 로스쿨 진학에 이렇게 애로를 겪었던 학생들은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할 겁니다. 리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로스쿨을 이제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는 게. 지방대학을 가든 아니면은 리트 점수가 잘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든 일단 진학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진학해가지고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변시 성적을 잘 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서 만회하든지 아니면 그 만회가 안 되면은 사회 나와서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는 게 그게 제일 지름길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제 더 좋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삼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이 지금 변호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진출해서 또 다른 경쟁 이제 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단계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까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대나 한양대까지는 아풋이 좋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아풋을 누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로스쿨은 어느 대학인가 이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리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리트를 공부할 때 몇 가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1번부터 6번까지인데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 리트 준비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입니다. 리트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2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생각에 우리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시험이든지 공부를 해서 오르지 않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인식상에 공부해도 오르지 않아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오를 만큼 안 해서 그래요. 오를 만큼 안 해서. 주위에 이제 잘 맞는 학생들을 가끔 보면은 2달 했어요. 특별히 안 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실제일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보다는 과장이 섞여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이제 그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성과를 얻고 나면은 과거는 다 추억으로 미화가 돼요. 미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간절하게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 쪽으로 이렇게 본인을 미화하는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척 이렇게 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척 잘 보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척 잘 보는 게 이제 처음 리트 문제를 받아보고 척 잘 보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쌓인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이렇게 경시대회 같은 데 많이 참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
그 학생들이 유형이 비슷하니까 점수를 잘 받아요. 그 학생들 제외하고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작년에 우리 학생들 이제 밝힌 학생 내지는 지금 급하게 우리가 파악한 학생, 그 학생들인데 이렇게 80점대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84점이 뭐 117점으로 85점이 저렇게 또 95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릅니다. 오르고 이 학생들도 처음에는 리트가 오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랐어요. 올랐는데 요 초시 학생이 제일 높은 학생이 142점인데 이 학생도 처음 공부한 학생은 아니고 피셋을 하다가 리트로 이렇게 5급을 하다가 리트로 이제 돌린 학생인데 그 학생은 리트가 처음이지 공부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부가 된 학생이고 정말로 처음 하는 학생이 마지막에 있는 학생. 이 학생은 처음이에요. 이 학생은 국문학과인가 무슨 과가 이렇게 법학원에 관련성이 높지 않은 과입니다. 그 학생인데 처음 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저 과정에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켰어요. 2달 정도 시키니까 이렇게 점수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한 달만 더 했더라면 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한 달만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들어가 버렸어요. 좀 올라가가지고 안정된 상태에 들어갔더라면은 저거보다는 현장에서 실수를 좀 줄이고 점수를 더 잘 받았을 텐데 실력이 쌓이는 과정에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미스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리트 열심히 하면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공부를 해서 오르지 않는 시험은 시험으로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죠. 10년이기 때문에 기초로 큰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형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리트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열심히 해도 안 올라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를 만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원인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리트에 대한 성과를 얘기한 것이고 리트와 유사한 피셋, 이 스파르타반이 있어요. 이 스파르타반의 성과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리트 성과도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1차 합격률이 피셋 합격률이 19년에는 76%, 18년에는 78%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때는 합격률이 10한 3, 4%입니다. 자연 상태에 뒀을 때 혼자 하는 학생들. 근데 우리가 학원에 와서 빡세게 훈련을 시켜요. 공부량이 얼마나 시키는가 하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조금씩 듣게 하다가 4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키는데 정규 강의를 모의고사 과정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스파르타반 2개월 동안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시켜요. 시키는데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훈련을 시킵니다. 12시간 정도 훈련을 시키면은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하면 한 80% 가까운 합격.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피셋이나 리트나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은 성격이 유사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 유형이 약간 다를 뿐이지 평가하는 거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 78% 내지는 76% 편하게 이제 80%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저 중에 선천적으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일까요? 별로 없어요. 한 뭐 2, 3%? 그다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노력으로 다 성과를 얻은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78%가 뭐 10명 중에 7명 됐나요? 100명 중에 78명이 됐나요? 그게 아니고 500명입니다. 기준이. 우리 피셋 캠프에 500명이 와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마감시켜가지고 내보내는데 다 받지 못하는데 500명 중에 저만큼 된다 이런 얘기는 모집 단어 이게 입증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하면은 리트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더 많이. 2과목밖에 안 되니까. 피셋 3과목이고 헌법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리트는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틀림없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 리트 준비에 법학 지식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인데 출제 기본 방향 알 겁니다. 선행 지식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추리논 중에 법 문제가 나오죠. 한 15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못 풀게 돼 있어요. 법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일반화시켜도 법률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이라는 것이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미리 지금 뭐 로스쿨 대비해서 선행학습을 한다, 이게 집중도가 떨어질 거예요. 혹시라도 해뒀다면은 뭐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헌법하고 행정법을 익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글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법률보 이런 말이 나오면,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알지 못하면은 모르는 상태로 풀어가야 되니까, 개념을 알고 풀어간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학 지식은 좀 습득하는 게 유리한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 헌법, 행정법은 기본적인 지식 정도, 용어 정도,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정도는 파악이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정입니다. 스파르타 캠프 하루 일정인데 9시 55분부터니까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고 이렇게 해서 저녁 10시나 10시 반까지 하루 12시간입니다. 내지는 12시간 조금 더 하죠. 더 하겠다, 뭐 시험 가까우면 좀 일찍 나와서 하기도 하고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월화목금이 있고 수토가 이제 수토일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면은 모의고사 풀고 또 쉬고 또 모의고사 풀고 쉬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저녁에는 강의를 진행해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자습하고 저녁엔 강의를 진행하고, 또는 이제 강의하시는 강사님 일정에 따라서 오후에 진행하고 저녁에 여러분 자습하기도 하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나 10시 반까지는 학원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모의고사를 실전하고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고 요거는 학원 내에서 진행을 해요. 그 다음 토요일 날은 쉬고, 일요일은 외부에 시행하는 모의고사들이 있죠. 메가나 법률전을 시행하는 모의고사, 이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럼 3개월 동안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날 열심히 해가지고 수요일날 시험으로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목금 열심히 하고 일요일날 또 시험을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학생들이 뭐 2번 실패했다, 뭐 3번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 리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풀기도 하고, 또는 뭐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풀기도 하고, 공부에 집중도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영양평가이기 때문에, 영양평가 시험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뇌를 극대로 활성화시켜 들어가야 돼요. 아주 예민한 상태로. 예민한 상태로 그 시험에 대단히 집중된 상태로 들어가서 발휘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리트 공부에 파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 할지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양자가 다 겹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까지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주간 일정입니다. 주간 일정인데 본대로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자습하는 시간들이니까 수요일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일요일날 모의고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시간들은 자율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나 학원에서 일부 제공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시간이고, 이 트레이닝의 목적은 수요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다음 목요일과 금요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일요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구분을 굳이 하겠습니다. 구분을 굳이 하면은, 일단은 그 리트 성적이 안 나오면은 학생들이 피세 문제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한 1, 2년 하면은 피세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풀어봤는데 피세 문제 어떤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되는지, 이걸 또 어떻게 소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풀어봤을 거예요. 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이제 피세 강의를 전체를 이렇게 커리대로 따라서 들었는가 이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 몇 건 풀거나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름 판단했거나 성의 있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남짓 한 4주 정도는 피세 기출 문제를 10개년을 완전히 분석하는,
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이 있지만은 자료 해석은 우리 시험하고 관련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언어 논리하고 상황 판단을 이거 집중적으로 풀어보게 됩니다. 풀어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언어 논리와 언어의 추리 논증과 상황 판단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려드려요. 가려드려서 리트와 연관성 있는 문제만 가지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4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는 피셋 문제를 분석하고 정복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2단계는 리트 기출 문제로 완전히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단계는 심화 특강 뭐 이렇게 실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정리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4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기간이고 며칠 안 되죠. 5일밖에 안 되니까 3기까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학원의 의존도를 높이는 부분은 1, 2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기는 피셋, 2기는 리트, 3기는 예상 문제 위주로 심화 특강 실천 훈련을 심도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달, 2달 합쳐서 3달 이 정도 충분할 겁니다. 많이 할 거예요. 자, 강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1기 때는 1주차, 월화, 목금 이렇게 강의가 4번이 진행돼요. 우리가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시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황 판단 1, 2주차 진행이 되고, 그 다음 3, 4주차는 언어 논리가 진행이 되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법학에 대해서 한 4회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 3기에는 리트 기출문제 분석 내지는 예상 문제들을 풀이하게 됩니다. 그 모의고사 풀이도 하고 리트 기출문제도 풀이하고, 그래서 이 역시도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지그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논술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종 마무리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 대상인데 그래도 1번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0점은 넘어야. 작년에 우리 보니까 한 110점 중반대 정도 되면은 지방대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뭐 동아대, 원광대, 제주대 이런 데도 이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전북대 이런 데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예측으로 이 학생은 그 학교 가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리트를 안정적으로 좀 받아야 돼요. 그 안정적인 구간이 저는 120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되고, 작년에 이제 110점대 우리 중반이나 후반 학생들을 우리가 한 달만 더 했더라면 저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한 달만 더 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고득점에 실패했다. 3번, 4번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풀이 속도가 왜 했느냐? 훈련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고득점이 안 되고 생활관리가 안 되고 실전과 동일한 훈련 안 했으니까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시생처럼 해보세요. 고시생처럼 치열하게. 그 나중에 그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스파르타 캠프에 또 모기도 하는데, 그 우리가 고시생처럼 시켜요. 고시생처럼 시키면은 그 학생들이 여러분 이제 아마 뭐 이제 로스쿨 진학하면 선배들 얘기가 될 겁니다. 한 5번 변호사 시험 실패하면은 시험에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도전하는 학생들은 합격률이 한 15% 요 정도 됩니다. 10% 정도 돼요. 5번째 도전해서 안 되는 학생들이. 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4번째까지 안 되는 학생 중에 마지막 도전하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0명 중에 10명만 합격하는 건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확 시키니까 합격률이 80%가 나와요. 작년에 그 학생들이 뭐 쭉 이렇게 제시도 오고 삼시도 오고 사시도 오고, 그 다음 그 학생들을 우리가 오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학생들 합격률이 80%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리트도 똑같아요. 뭐든지 공부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특별함인데 뭐 1번입니다. 3개월 동안 미치도록 한번 해보는 거죠. 미치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될 거야 아마. 그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피셋 기출 분석하자 이 부분인데, 피셋 기출어를 그거는 이제 리트 선생님들한테 맡기니까 리트 선생님들이 깊이 있는 분석이 잘 안 돼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변호사 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피서성 우리 전문 강사들을 투입할 겁니다. 우리 학원에 피서 선생님들이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리트는 고득점 경험한 우리 로스쿨생이나 변호사분들이 실전형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강사진 저는 로스쿨 진학하기 위해서 리트를 고득점했고 아니면 재학생이고, 그 다음 수강 혜택인데 학습실에 모여서 할 겁니다. 이렇게 개인 좌석, 괜찮은 시설이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책상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 이제 공부할 때는 저희들이 문을 차단합니다. 자물쇠를 걸어요. 70분 하고, 그 다음 10분 20분 쉬고 30분 쉬고, 이렇게 해서 휴대폰도 통제를 하고, 그 레트인강, 작년에 실강 이렇게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 피색 강의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선생님 강의를 조금 더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피색 진행 강의를 지원해 드릴 거예요. 5급 피색 강의를. 그렇게 마음껏 활용을 좀 하시고, 그 다음 메가나 법률전을 시행 전국 모의고사 응시로 100% 다 지원해 드리고,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참여하시고, 팁을 좀 많이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터디가 대단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터디가 여러분끼리 하는 스터디는 큰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모여서 공부 안 되니까 모여서 하자 이런 부분이지, 그 어떤 고득점 팁을 얻는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할 겁니다. 변호사님들이 또 로스쿨 재학생들이 직접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4번 이게 또 중요하죠. 무료 실전 모의고사 매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진행되는 모의고사들입니다. 그건 꼭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왜 많이 봐야 되는가 하면은 저런 말이 있죠. 실전은 훈련처럼 하고 훈련은 실전처럼 해라 이런 부분인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본 시험하고 모의고사 시험하고 심리적 간극이 크지 않아야 돼요.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시험 보러 가는 날, 정말로 실전 보러 가는 날, 오늘은 모의고사를 장소를 바꿔서 보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훈련한 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역량 이런 부분이 온전히 발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 보러 가는 전날 겁이 나가지고 또는 긴장이 돼서 잠도 안 오고 긴장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많이 훈련을 하고 편안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매주 일요일 날 진행합니다. 그 다음 엄격한 생활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 휴식 시간, 이게 강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장시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 집중적 훈련이 안 되면은 컨디션이 이렇게 올라갈 때 푸는 문제, 또 꺼졌을 때 푸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답률이 달라져요. 왜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시험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는데,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한 시험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로스쿨 진학해서 나중에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는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 엉덩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컨디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쥐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역량평가는 역량이 발휘되는 여건, 또 역량 발휘가 안 되는 여건, 이런 부분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자면은 일단 생활관리가 좀 돼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학습 시간 중에는 휴대폰 보관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모의고사 해야 되고, 그 다음 벌점 부과하고, 많이 어기면은 퇴출하고, 스터디 꼭 하시고. 그 다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은 생활방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활방역으로 들어가더라도 마스크하고 이렇게 좀 관리는 해야 될 겁니다. 좀 널찍 이렇게 앉게 할 겁니다. 예방관리 수칙도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격 유지하고 환기하고 들어오다 왔듯이
소독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 걸리면은 그래도 안 돼. 일단 격리돼야 되니까 공부에 지장이 생깁니다.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상황 판단은 이전 선생님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피셋 언어 논리는 조은정 선생님이 할 겁니다. 다 우리 학원의 최고 선생님들이에요. 아마 분석 들어보면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이분들이 피셋 강의를 하면서 리트도 다 분석합니다. 당연해요. 우리 그 리트 문제 가지고 피셋에 적용할 건 하고 또 상호 교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되어 있어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리트 담당하실 분들입니다. 변호사님들하고 로스쿨에 지금 재학 중인 그런 분들입니다. 법학은 제가 이제 헌법행정법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다 고민 없이 이렇게 고득점한 분들이라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득점하는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팁 같은 거. 예컨대 팁을 과목당 한 2개 얻는다. 또 강의를 통해서 한 2문제 더 얻는다. 내가 노력해서 2문제 더 얻는다. 이렇게 하면은 과목당 6문제 올리면은 그건 괜찮죠. 6문제 올리면 2개 합쳐서 12문제 올리면 그러면 아마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는 될 거예요. 우리도 그 피셋 캠프 시켜보면은 그 스터디를 지도하는 그 스터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피셋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팁을 많이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팁에서 학생들이 서너 문제 올리고 강의대로 2-3문제 올리고 지가 노력해가지고 몇 문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로로 가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 공간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 이제 자랑 좀 하면은 굳이 자랑인데 저는 우리 모든 파트에 이렇게 동일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학생복이 있어요. 우리 학생복이. 그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 학생복이 있다는 게 좋은 학생들이 오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잘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은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고립돼서 하는 게 제일 그게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게 리트라는 시험의 특성이 실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그 로드맵이 안 나오는 시험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강의를 들어서 도움이 되는지 강의는 지금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시험에 예컨대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계획하에 내가 이 목표에 접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척하고 싸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할 거예요. 이게 다른 시험은 어떤 부분을 얼만큼 보고 어떤 교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리트는 예컨대 기출문제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나왔다. 그 다음 또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런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게 난감한 시험입니다. 난감한 시험이기 때문에 혼자 하게 되면은 각양각색의 방향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도는 있어요. 정도는. 그래 좋은 학생들이 그룹핑이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이면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들도 학생들끼리 되게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 열심히 하고 쉴 때 또 쉬고 또 열심히 하고 모여 가서 보고 서로 교환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서로 개선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학습실에 공동 공간을 쓰면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수강료입니다. 오늘이네. 그렇죠. 오늘이 할인폭이 조금 많네요. 작년에는 이거보다 좀 낮았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이제 손익을 따지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선생님들 대우를 이렇게 충분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한 이렇게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설명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내가 질문을 받고 마칠까요? 아니면은 개인 상담을 해도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